김대호 TV의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법무사 시험대비 강의를 합니다. 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와의 경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경합은 부동산상의 가압류가 아닙니다. 부동산상의 가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상의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서로 간의 선우에 의해서 부동산이 낙찰됐을 때 그 금액으로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자, 부동산상의 체납처분과 채권압류가 아니라 자,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은 채무자가 내야 할 돈이 세금이 체납돼서 제3채무자한테 채무자가 받을 제3채무자에 지급되는 그 금액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권가압류를 하는 거고,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를 할 때의 그 제3채무자에 지급하는 그 금액을 경합이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리를 하는 겁니다. 자,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징수법상 제3채무자에 의한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 제3채무자에 의한 채권압류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3채무자가 세금 체납으로 의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들어왔고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어느 데다가 먼저 줄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공탁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할 대상자가 불분명할 때는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국세징수법상 채권자 입장,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서로 간의 근거 법률이 틀리니까 경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추심할 수 있으면 추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법상 민사집행의 채권압류와의 절차는 서로 간의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근거는 없습니다.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채권을 회수하면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국세징수법상의 제3채무자 금액에 대한 압류, 민사집행법상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액의 압류는 각각의 절차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죠. 자, 부동산상의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가압류는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비교해서 먼저 배당하는 게 맞죠. 자, 부동산상의 채권회수 절차가 아니라 일반 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절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는 항상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줘야 할 금액을 채권자가 잡는 것을 말하죠. 자, 이 제3채무자, 채무자, 채권자, 이 3자 간의 관계가 일반 채권에 대한 회수 절차입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와의 경합의 문제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근거는 없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는 위와 같은 압류 효력의 확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압류 효력의 확정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상 어떤 압류를 했을 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회수 절차를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피압류 채권의 일부를 특정해서 압류를 한 경우에 그 특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당연하겠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 게 아니라 일부 그 특정한 부분에 한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 민사집행법상의 채권 압류의 경합은 전부의 금액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쳐버립니다. 하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특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 채권의 일부가 이미 압류가 됐습니다. 일부가 이미 압류가 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해서 다시 민사집행법상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는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 채권 그 각 압류의 부분에 대해서만 미치지 전부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서로 경합이 됐을 때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 채권 각각의 그 부분의 압류 부분에 미치지 전부에 대해서 미치는 게 아니다. 자, 이걸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 채권 압류 부분에만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고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9. 강제 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 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 채권 전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의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입니다.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 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 채권 전액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이나 민사집행법끼리 압류의 경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가 먼저 선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민사집행법상 채권 압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각각의 절차가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간의 중복에서 압류의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하면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채권 회수를 빨리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들어가면 민사집행법상 채권 추심명령이든 전부명령이든 채권 회수 절차를 그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 채권 압류와의 경합은 서로 간의 별개의 절차로서 서로 간에 조정하는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압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 자,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 채권 압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민사집행법에 압류 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 채권 압류 부분에 미치는 거지 전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압류,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경합은 압류가 서로 간에 이루어지면 그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압류의 경합이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상에서는 전부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데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이 중복됐을 때는 각각의 피압류 채권의 압류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김대호TV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 채권 압류의 경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